네, 반갑습니다. 자, 4월 12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밤 10시입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왔는데요. 오늘은 뭐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온 건 아니고요. 또 너무나도 제가 또 자주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한 번 정도는 뭐 꼭 중요한 말이 아니더라도 한번 찾아뵈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늘 마침 어떤 분이 그 우리 이제 황인준 선생님께서 셀리더를 수익이 많이 나셨다라고 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이제 좋아가지고 뭐 겸사겸사 한번 찾아왔습니다. 어, 제가 오랜만에 지금 컴퓨터를 켜서 주식을 사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함부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망설이긴 했는데 그래도 또 뭐 중간 정도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냥 간단하게 올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차트 오늘 한번 봤거든요. 그동안 미국 차트를 따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랑 같이 보시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인데요. 월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월봉은요. 제가 파동을 좀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아이고, 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을 받았죠. 3파 상승 이후에 4파 음봉을 맞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5파 상승이 진행이 됐는데, 이 5파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우존스는 어쨌든 5파를 만들면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좀 어쨌든 지금 어쨌든 다우존스가 아직 5일선도 이탈하지 않고 상승 추세 일로에 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적어도 5일선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중에 우리가 시장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께서 매매 아직은 더 하셔도 됩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는 이 오파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한 번 더, 계속 시장은 계속 여러분께서 진입하고 빠지고 진입하고 빠지고 하셔도 됩니다. 주봉 보시면 주봉도 여전히 아직 5일선도 깨고 있질 않기 때문에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봉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항상 조심하면서 변곡점이 나오면 빨리 여러분께서 캐치하셔서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지금은 미리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 주봉도 아직 5일선도 깨지 않고 여전히 추세적으로 상승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발생이 되면 그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봉도 요 자리를 제가 다우존스가 가장 세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세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센데 요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우가 직전 고점을 막 돌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나스닥이 직전 고점을 좀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는 코스피가 직전 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난 영상에 단기 매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놓긴 했는데요. 여전히 다우는 그 직전 고점 살짝 돌파한 이후에 눌림받고 다시 계속 우상향 추세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그죠? 자, 나스닥도 다우존스도 조금 쉬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조금 쉬었다가 갈 수도 있는데 여전히 추세는 우상향이라는 거 아직 5일선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아직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상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아직 5일선도 깨지 않았다. 다만 주봉은
미처 5일선이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눌러졌다 갈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5일선을 깨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께서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그런 자리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끌고 가 보셔도 될 듯 합니다. 다우지수 봤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보면 월봉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나스닥이 이제 5파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우는 먼저 움직였죠. 나스닥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어쨌든 지금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5파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역시 나스닥도 월봉상 이익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신 이후에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적어도 5일선이 이탈되면 그때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주봉 보시면 자 나스닥도 하나 둘 자 큰 파동선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할 준비하고 있죠.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요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 둘셋넷 4주가 지났네요. 맞나요? 제 영상 올린 지가요? 네. 지금은 다시 요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죠?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그 다음에 상승한 이후에 직전 고점 라인에서 한번 조정받고 한 번 더 땡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스닥은 조금 더 여유가 있네요. 다우보다는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는 다우가 제일 셉니다. 어쨌든요. 나스닥을 보니까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5일선도 깨지 않았습니다. 역시 나스닥 월봉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아까 봤죠?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상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연봉이 하나도 없죠. 그죠? 네. 아직 괜찮습니다. 조금 더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요 과정에서 하나, 둘, 짝꿍땡이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요 고점 돌파했고요. 그죠? 조금 더 요 고점까지는 한번 끌고 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한번 연봉 맞고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그때 가서 만약에 변곡점이 뭔가 보이면 제가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5일선이 적어도 깨져야만이 긴장을 할 수 있겠죠. 아직 5일선도 깨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네, 코스피도 보시면 월봉상 아직 코스피는 하나, 둘, 셋, 네 개 아직 연봉이 안 보이죠. 이미 다우나 나스닥은 4파 조정 구간이 나와 보이는데 월봉 코스피는 아직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때 꼭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 주봉 한번 보시면 코스피는 지금 요 주봉 행보 굉장히 견조하게 행보를 하고 있죠. 그죠?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죠? 자, 21선 지지 올라오는 21선 지지 잘 받고 있고 굉장히 견조하다. 이 직전 고점은 코스피도 한번 돌파 시도가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하락 계속 행보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도 여기 조정받고 짝꿍댕이 만들고 돌파하면서 요 직전 고점 라인요. 잠깐만요. 어디 갔나? 네. 요 직전 고점 라인을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요 자리. 그죠? 직전 고점 라인 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락 구간에서는. 하락한 이후에 상바닥 만들고 직전 고점 라인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피도 상승 추세인 거는 맞고 이제 다시요. 지난번에 이제 코스피 여러분께 다우가 살짝 직전 고점 돌파할 때 그때 코스피 지수가 3050포인트에서 3030포인트였죠. 그때 여러분께 눈치 빠르신 분은 코스피 좀 저점 매수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코스피도 31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또는 3150자리도 중요한 자리였는데 일단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3100포인트를 지금 돌파한 데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락의 절반 지점은 이미 3100포인트에서 3150 요 구간이 하락의 절반 지점인데 하락의 절반 지점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살짝 눌러지고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이 고점을 한번 넘기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는 좀 가일권이긴 하지만 아직은 저는 추세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직전 고점을 코스피가 돌파하는 3200포인트를 넘어서고 3250까지 이 구간에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코스피는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좀 대형주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뭐 좀 우량한 주식들이 한 번 더 마지막 시세를 좀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이 위에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꾸역꾸역 눌러지고 올라가고 꾸역꾸역 올라가지만
이런 꾸역꾸역 장세에서는 대형주는 별로 시세가 많이 안 나죠. 급등하는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가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지금은요. 그동안 상승하지 않았던 개별 종목들이 속속속속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목 선택 잘 하셔야 되고요. 3200이나 325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좀 우량주들이 시세를 주도해 가지 않을까, 대형주를 비롯해서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동안 상승하지 않았던 개별주들 지금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자, 코스피도 여전히 추세는 괜찮습니다. 네,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 시도가 있지 않을까. 나스닥 차트를 잘 보시면서 나스닥이 직전 고점 라인을 만약에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면 그때는 다음 순서는 코스피가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차트를 잘 보시면서 직전 고점 라인 돌파하는지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스닥이 직전 고점 라인 돌파하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바로 다음날 코스피 대형주나 또는 코스피 우량주들 코스닥 우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목들 바로 진입하시면 또 단기간에 조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미국 지수 보셨듯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 월봉상 58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는 하셔야 됩니다. 5일선을 만약에 미국 지수 다우나 나스닥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조심하시면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코스피 지수도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개별 종목 잘 공략하시고 3200 넘어서고 나스닥이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 그때는 우량주를 다시 좀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별 종목은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딱 두 종목 주로 좀 말씀드렸죠. 강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 셀리드라는 종목과 이월드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요. 그 외에도 제가 지나가는 말로 나이스펜카 정보 같은 정보 한번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 이거는 나이스펜카 정보는 우량주이기 때문에 지수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급등보다는 꾸준히 월봉 한번 보시면 좀 이게 약간 벌어져 있긴 한데 꾸준히 우상향 추세인 건 맞습니다. 주봉 보시면 주봉도 뭐 여전히 아주 괜찮죠. 일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눌러지는 구간이 나오면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우량한 주식이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이스펜커가 40에서 한지는 여러분 보시면 종목 분석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자, 나이스펜카 정보는 외국인이 좀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 매매 동향을 잘 보시면서 보이시죠?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은 급등주가 아닙니다. 지수 따라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수가 상승이 멈추고 이제 꺾이면 같이 꺾이겠죠.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한국자산신탁도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세가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이 종목도 요런 자리에서 잡아놓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이게 좀 벌어져 있죠. 이게 좀 벌어져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좀 잘하는 신분 말고는 이제 별로 여러분께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런 자리는 몰라도요. 그죠? 이미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관들이 요건 좀 주도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해. 외국인도 같이 좀 사고 있죠. 아직 빠져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한국 자산신탁이요. 자, 차트가 섰죠. 일봉상요. 자, 주봉상. 요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런 자리.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런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세는 이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제가 이제는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자, 저번에 AP 위성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시세가 떠버린 상태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죠. AP 위성도 그때도 15,000, 6,000에 했었는데 결국은 23,000까지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떠버린 자리에서는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한국 SK 머티리얼즈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나요? 자, 이 종목도 뭐 지수 따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 종목 이거 우량한 주식입니다. 좀 비싸긴 한데요. 자, 이 종목도 차트 한번 보시면 견조합니다.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때 바닥 코스피 바닥을 잡았죠. 잡고 돌리면서 요 직전 고점 라인
살짝 돌파한 다음에 눌러지고요. 오늘 같은 날 들어갔으면 괜찮았죠. 자리가 괜찮죠. 이러면 짝꿍덩이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돌리고 가게 되면 이 직전 고점 라인이나 또는 직전 고점 라인 한번 돌파하는 그런 시도가 지수가 가게 되면 같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수 따라가 코스닥 지수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리 괜찮죠. 오늘 같은 날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네, 눌러주죠. 저를 기회였죠. 이런 종목들. 다음. 이월드라는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려왔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월드가 요 고점 자리 4,000원 근처에서 한번 시세를 내고 거기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오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제가 여러분께 저는 매도를 전량했습니다. 말씀드렸죠. 말씀드리고 제가 3,500원 초반 근처에서 다시 이 매도했던 물량을 좀 채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채웠던 물량 그 산 가격보다 사실은 좀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저도 지금 밑에서도 계속 모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월드는요 지금 당장 여러분께서 급등 시세를 내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봉상은 자리를 잡고서 시세를 한번 4천원까지 줬고요. 주봉상이나 월봉 특히 주봉을 보면 이월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자리를 잡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이월드는 거의 가격 조정이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내일 당장 모레 당장 급등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뿐이지 종가상으로 옆으로 좀 행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고점 3930은 고점을 찍고 뭐 그때 BW 물량 부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지방선거 민주당이 참패했죠. 뭐 그런 과정도 좀 있죠. 이낙연 대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모양을 보면 요 자리, 이 자리를 봤을 때는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저점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혹시라도 지금 3,260원인데 지금 호가창에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요. 조만간에 한 번 정도 장중에 3,200원을 깨는 그런 모양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셀리더도 제가 그때 35,000원, 6,000원 할 때 3만 한 2,000원, 1,000원까지 지수가 크게 밀리면 같이 밀렸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런 세력 마음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크게 밀리지도 않았죠. 그때는 그죠? 셀리더도 3,200원, 100원까지 안 오고 31,000원, 2,000원까지 안 오고 바로 돌려버렸습니다. 그죠? 셀리더 바로 돌리면서 더블 가버렸죠. 자, 이월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월드도 현재 호가창의 모습을 봤을 때는 3,200을 장중에 살짝 깨는 3,100원 근처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밀었다가 종가상을 좀 조금 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근데 3,230원이 저점이기 때문에 3,230원이면 뭐 3,200을 살짝 한번 장중에 깼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 없는 자리이지 않을까. 이제는 비록 3,100원까지 장중에 한번 간다 하더라도 크게 뭐 멀리 있는 자리가 아니고 바로 얼마 안 되는 자리라서 거의 가격적으로는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간다. 가격 하락은. 하지만 자리를 잡더라도 옆으로 좀 행보가 필요하다. 주봉을 보시면 고점과 제가 저점을 한번 연결해 봤는데요. 지금은 저점의 하단부 정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다시 고점에 막히기 때문에 지금은 좁은 삼각 수렴형의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모양에서는 지금 바로 위에 이동 평균선들이 바로 머리 위에 있거든요. 바로 급등하기 힘들고 바로 위에 매물 구간에 구름대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런 시간이 필요한 과정 이후에는 한번 시세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방향성을 좀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조만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바로 급등하기보다는 좀 행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월드는 조금 더 인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월드는요. 이월드 일정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이 1차적으로는 토스뱅크가요. 7월달에 원래 본인가가 날 예정인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토스뱅크가 7월달에 정상적으로 본인가가 난다면
이월드는 또 한번 시세는 놓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월드는 여러분께 최소한 빠져나올 자리는 만들어 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7월달 정도의 토스뱅크 인가 그 시점에 기준을 해서 한번 이월드는 네, 한번 시세가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인가가 난다면요. 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질 것이고 그 다음에 8월이나 9월달에 민주당 대통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지금 전 대표죠. 경선에 뭐 당선 뭐 민주당 대표로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대표로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지금 당장은 이분이 민주당 경선에 내가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으로선 출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그 발표만 하더라도 주가는 다시 한번 한 8월이나 9월 정도에 다시 한번 또 한번 움직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일정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가 나 출마 못하겠다 포기하란다 그러면 골치 아파지겠죠. 하여튼 주식은 100%한 거 없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고요. 적어도 이 종목은 한 7월달 정도는 돼야만이죠. 한번 일단은 좀 시세의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4월이니까 4, 5, 6 3개월간은 특히 6월은 뭐 임박한다 치더라도 4, 5월 요 두 달 동안은 당장의 큰 시세보다는 이 바로 박스가 이게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난다 하더라도 크게 시세는 내기 힘들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쭉 옆으로 기고 있을 때 물량을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적당한 일정을 봐가면서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죠? 너무 미리 들어가 있으면 지겨우니까요. 그렇게 하셨다가 뭐 운이 좋아서 시세가 분출하면 그때는 또 팔고 놓으면 되니까 시세 먹고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저는 원합니다. 물론 고수인 분들은 그 맥점자리 셀리더처럼 셀리더가 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셀리더가 그때 35,000원, 6,000원 할 때도 지금 진입하기가 뭐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셀리더가 41,000원이 맥점이기 때문에 이 41,000원을 돌파 후에 눌려주면 그때 들어가게 되면 짧은 시간 내 고수들은 크게 먹고 놓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셀리더가 41,000원 돌파 이후에 눌러주고 바로 셀리더는 8만원인가 9만원까지 바로 올라가고 더블 바로 가버렸습니다. 자, 셀리더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우리 황인존 선생님인가요?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셀리더 40% 먹었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도 좀 잘 따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셀리더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때는 제가 여러분께 35,000원, 6,000원, 6,500원 뭐 그 사이 구간이었는데 41,000원 돌파 이후에 셀리더는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9만원까지 92,300원까지 순식간에 올려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더블 나왔죠. 네. 자, 셀리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셀리더는 제가 매도 신호를 이미 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목표했던 가격은 셀리더는 7만원에서 8만원 요 구간이었습니다. 7만원에서 8만원이 제가 목표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3일 전인가 셀리더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이제 수익 실현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답장을 주셨더라고요. 수익이 40% 정도 나셨다라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셀리드까지 봤고요. 제가 주식 연구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께 좀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2달, 3달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그래도 제가 잘 있는지 안부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하게 좋은 소식을 좀 들으지는 못해서 죄송하고요. 셀리더는 일단 지금은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2월드는 좀 시간은 걸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일정 7월부터 9월 사이에 한번 시세가 놓을 가능성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감안해서 여러분께서 알아서 좀 대응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 외에는 제가 특별히 보는 종목이 없습니다.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종목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요 구간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둘, 셋 올리고 쌍봉 만들고 내려왔거든요. 이 종목이 만약 21선을 깨지 않는다면 오늘 같은 저점 라인 24,250원인데 이런 자리에는 좀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졌습니다만 이런 자리에 24,250 오늘 저점 자리요.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좀 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차트를 보시면 일단 월봉은 신규 등록이 얼마 안 돼서 그렇고 주봉 보시면 자, 올리고 자 눌러주고 다시 돌리려고 하고 있죠. 살짝 눌러지고요.
자, 요 자리를 크게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다가 돌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요 고점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플래닛이란 종목도 물론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 영향을 받아서 가겠지만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크게 하락할 현재는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와이드 플래닛도 관심을 가져보시죠. 저점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일봉 보시면 조정을 받고 돌리죠. 돌리고 난 다음에 살짝 눌렸습니다. 이게 약간 벌어져 있으니까 그 사이 틈새를 메우려고 들어왔죠. 자,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2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괜찮지 않나. 저점 기회를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와이드 플래닛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이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도 토스뱅크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도 이월드처럼 토스뱅크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도 사실은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재무정보 나중에 여러분 좀 최근에는 뭐 순이익이 좀 적자가 나왔네요. 그전에는 좀 꾸준히 좀 수익이 나왔던 회사였는데 이 종목도 많이 빠졌습니다. 월봉 보시면 시세가 15,000원 얼마까지 한번 크게 한번 올랐죠. 이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 시세 한번 넣은 종목이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자리는 네, 월봉상 보면 그렇게 뭐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에 매물 구간이 이 종목도 월봉이 너무 많습니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월봉이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월봉성은 무거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주봉 한번 보시면 네, 진한 요 몸매기 61선 이제 돌파했죠. 이제 120선 바로 밑에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좀 행보한 이후에 이 121선을 한 번 정도는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도요. 자, 뭐 얼마까지 갈지는 제가 지금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한 번 정도는 120은 돌파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요것 종목도 아까 말씀 토스뱅크 네, 인가 관련주인데요. 저점 연결해 보면 네, 요 정도 구간 한번 오면 6,500원 초반대 정도 오면 뭐 조금 사볼만 하지 않나라고 보이긴 한데 관심 한번 가져보시죠. 이 자리에 지지가 되는지도 보셔야 되니까. 현재 추세선상으로는 이런 자리가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보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일봉으로는 차트가 좀 서 있습니다. 괜찮습니다만은 주봉으로도 120선 한번 넘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이 근데 너무 처져 있기 때문에 뻗어서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8,000원 한 3, 400원 정도 돌파해서 갈 수 있을지는 좀 요 자리가 구름대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네, 제가 관심 토스뱅크 관련주로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2월달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본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 지금 갈 자리는 아닌 것 같죠. 네, 좀 올랐다가 다시 훅 빠져버리죠. 자, 지금 자리 같은 데는 또 살만하죠. 네, 21선 근처 왔으니까 또 한번 사면 또 좀 행보하다가 다시 또 돌릴 수도 있고요. 자, 하나, 둘,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가 갈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면 대형주가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코스피가 325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이런 대형주나 또는 우량주들이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SK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우량주들도 좀 이렇게 지금 SK 머티리얼즈도 차트 괜찮다 그랬죠. 차트가 보시면 네. 일봉상 추세는 살아있죠. 이게 먼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월봉이죠 이게요. 주봉도 보시면 잘 조정받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잘 살아있죠 아직은요. 일봉도 보시면 조정 이후에 올리고 눌러지고 요 자리에서 많이 돌리게 되면 짝꿍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돌릴 수 있겠죠. 요 고점은 충분히 넘길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자, 이런 종목은 뭐 단기간에 뭐 더블 먹고 그런 시세는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자, 지금은 어쨌든 개별 종목들에 집중하시는 게 맞고요. 3200, 250분 돌파할 때는 우량주나 대형주 잠깐 좀 관심 가져보시고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네, 많이 발굴해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이 변곡점이 나오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